녹화부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뭔지부터 성향을 파악하려고 들거든요. 나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걸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커지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궁금하신 분 없으세요? 교수님이 뭘 객관해서 봤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 어떤 게 객관화되던가? 아, 써니님은 객관화해서 못 보겠어. 눈이 부셔요. 그치? 아, 입이라고 표현하기도 싫네. 저디라고. 그거는 객관화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본튼튼에 대해서 한번 그 글을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은 글의 내용도 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작성한 글은 5개고 방문은 115회고 구독은 없다는 거. 이런 걸 갖고 이 사람이 약간 뭐라 그러면 신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115회나 접속을 했는데 글은 5개밖에 안 올렸으니까. 이런 바탕부터 보고 글을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주의 배경부 지금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건 글을 보면 객관화가 아닌 것 같은데. 응? 그런 게 객관화인가? 선입견 분석, 아니에요? 선입견? 선입견이에요?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게 잘 조금 모르겠네요. 다르면 본인의 아집 내지는. 아니, 분석을 좋아하는. 아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바로 아니다 싶으면 내려요. 그러면 아닌가 보죠 뭐. 주장하질 않아요 뭘. 꼬리를 바로 자르시는 경향이 예, 있는 거구나. 의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어, 그것도 일종의 의견인데, 어디서 사기를, 불화를. 근데 본인은 꼬리를 자르는 느낌인데 꼬리가 안 잘려. 그 이미 슥 하고 닿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지. 금방 드는 생각이 킨서님이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킨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꼬리를 질 끌었다, 드러냈다 그러면 그 흔적이 본인은 잘랐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안 잘랐는 거지. 그런 느낌? 네. 극긍정. 소공정 마인드. 긍정이에요? 인정이에요? 인정도 하고 인정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나쁜 의미는 아닌데 영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써님이 네. 일주일 동안 자신을 객관화해서 지금 객관화라는 단어만 나왔지 어떤 걸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제가 그때 했던 말은 내가 주로 쓰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버릇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지적을 제일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단어를 제시했을 때 나하고 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말을 다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만약에 뭐 객관화라는 단어를 던졌으면 내가 상대방은 그 객관화에 대해서 내 생각하고 똑같이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객관화라는 단어를 길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객자만 딱 던져놓고 너 관화 알지? 하고 입을 닫아요. 이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못된 거야. 그렇지, 못된 거지. 내 할 말만 하고 나는 너도 알아들었지 하고 끊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는데도 어, 그런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많은 사람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개방적인 것 같으면서도 활발한 것 같으면서도 숫기가 없어요. 방송하는데도 숫기가 없어서 어, 많은 사람한테 바로바로 다가가는 것 같으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않아요. 자, 질문하세요. 새싹. 약 먹으려고 그러는데.
7시에 약 먹으려고 하는데 질문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아, 약 좀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처음에 했던 말이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말. 시작할 때. 선생님이 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모두 이해해야지만 넘어간다고 그랬었나? 말, 그 얘기 말을 아니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혹시 이제 뭐 킨스님이나 우리 후지아님 그리고 찔레님 또는 어 피크님이 저나 하느님보다는 우리 써니님을 좀 더 많이 대했으니까 본인이 말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게 맞나요? 대화를 많이 해본 분은 제 킨스님 말고는 거의 없죠. 써니님이 객관성이 뛰어나죠. 제가 느끼기. 근데, 뭐, 이런 레포트를 위해서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귀가 좀 얇은 스타일. 이 얕지 않아요. 객관성하고 귀가 얇은 게 이렇게 둘이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저분한테는 양립하더라고요. 아, 귀 안 얇아요, 이 양반아. 금방 이- 써니님이 표현했던 거와 그다음에 음. 옆에서 본 써니와 이게 많이 일치해요. 많이 일치해요. 예, 예. 음, 그럼 아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안다는 건 걸까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우리 찔레님부터 한번 또 얘기해 보실래요? 혹시 일주일 지나면서 나를 그냥 한 발 딱 떼서 나를 봤을 때 내 생활 모습이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그냥 방법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약 먹으면서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고 나 자신을 그냥 그대로 살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 또 다른 눈으로 나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이번 주에 제가 숙제를 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살짝 기대가 되지만 자신을 객관해서 한번 살펴봤다. 나를 뭐 어떻게 표현하실 건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찔레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아, 특별히 뭐 이번 주에 그 어떤 깨달음이라기보다도 일상적으로 다 이제 그 핑크님하고 이제 같이 걷고 뭐 이 집에서도 이야기하면서 항상 걸리는 점이 그 저는 객관화하고는 정반대인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그런 그 말이나 이런 것을 다 주관적인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그 핑크님이 그 되물어봐야 되고 또 이해를 못하고 이제 이런 쪽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 그 MBTI에 치면은 NF의 그런 그 성향 때문에 그 성향,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말 표현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즉흥적이고 이제 이런 저희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즉흥적이라도 주관적이라도 그것을 같은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은
아까 선희님이 이야기한 대로 다 모든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게 다 그냥 이해가 되고 이런 유형의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김진홍 이사님도 말수가 아마 적으실 거예요. 대외적으로 저도 보면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말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거든요. 그죠, 김진홍 이사님? 근데 제가 볼 아, 때 김진홍 이사님은 굉장히 다정다감하시면서 자상하시면서 그런 분 같이 보이는데 맞지요? 맞지요, 핑크님? 아, 예,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조금 전에 찔레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의 그 표현 방식, 아, 표현 방식이,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어느 날 밖에 나가서 같이 돌아다니다가 제가, 그러니까 각각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남자가 빨리 나가니까 이제 먼저 나가갖고 어딘가 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늦게 나와서 보니까 그 앞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 없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로 와 그러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자기만 아는 여기로 와야. 그게 아주 단적인 이 사람 언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객관적인 표현을 안 해.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활하면서 그런 표현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만 아는 그런 표현을 하고 상대방이 알 줄 알으니까 제가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깨달을까 싶어갖고 이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굉장히 김진홍 이사님, 주관적인 표현을 하고 살아요. 아무튼. 저보다 한 수 위시네요. 근데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제 그 표현 방법이 굉장히 이렇게 주관적인 표현을 써. 다른 사람은 객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게. 자, 이사님, 저는 명사를 던져놓고 그 명사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말씀하신 김에 핑크님은 본인 스스로 자신을 객관화해서 봤을 때 어떤 말을 아, 쓴다거나도 아니면 저는 적인 게. 저는 반대로 또 상당히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거는 아마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거는 객관화하는 그런 문장을 계속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MBTI 성격 자체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둘이 살면서 성격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극에서 극이에요. 완전히 극에서 극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줄 알고. 근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아, 이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방 정리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책을 썼으면 가지런히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한테도 허점이 있다는 거,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 나는 철저하게 잘 지키나?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내가 한 말만큼 잘 못 지키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뭐를 하라고 이제 남편한테 이것 좀 해줘 뭐 이렇게 했을 때 즉각 안 해요. 굉장히 미적거려요. 아무튼 제가 속이 터질 만큼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게 큰 일은 아니야. 사소한 건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성격 자체가 저는 이제
맡은 일은 아주 금방금방 처리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게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좀 금방 해줄 수도 있는데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를 그 쌀로 만드는 쌀 요거트를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오늘은 저녁 늦게 됐으니까 내일 밥 지어 갖고 해줄게. 그렇게 했는데 이튿날 됐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저도. 그때는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날은 이튿날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우 나도 뭐 상대방이 원하는 거 제때 안 해주는 것도 있네.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게 있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생활이 어떤가를 한번 적어보고 카페에도 올리고 했는데 아침에 구름도사님이 저한테 본인을 살펴본 거를 약하고 연결시켜서 쭉 적어서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금 구름도사님이 나름 뭐 약 먹는 시간 또 뭘 먹으며 그때의 몸 상태가 어떠면 이거 한 번이에요? 아니면은 이 자체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려고 했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상 살면서 생활하면서 내 유보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역시나 어제 하면서 진작 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본다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 아주 살핀다는 게 섬세하게 그래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걸 또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1년 중에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거든요. 3월이 보통 보면은 3월 인사가 있고 또 새로운 만남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시골 학교지만은 기관장이라 하는 것 때문에 주로 강변단체라든가 기관장들 모임들을 다 하면서 그 25학년도 보통 보면은 3월에 많이 결정되다 보니까 어제도 그 면사무소 면장님 뵙자 그래가지고 예산 관계 때문에 학교에 큰 공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찾아갔더니만은 체육회 관련 이제 회장 이취임식을 하는데 한 100분 정도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확진되면서 변화된 게 이제 이럴 때 제일 두려움이 되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그 외부 평가가 저한테 피드백 되는 그런 부분에 제가 부담을 갖지 않아야지 의연하게 대처하자 이렇게 뭐 마음은 이래요. 먹고 가는데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있는 반응들이 혹 또 제가 생각지 않는 그런 곳에서 피드백 때문에 어떠나 뭐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그거는 뭐 걱정할 사안은 아닌데 저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연하게 하자 이러면서 몸이 제가 그게 반응 예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 제가 약을 사실은 식전 식후 이렇게 관찰을 하려고 먹으면서도 그걸 제가 둔감해서 그런지 식전, 식후 복용하는 약, 그거는 식전에 하는 게 이제 흡수에 훨씬 빠르다. 그러는데 사실 그 차이를 아직 제가 느끼지 못한 만큼 좀 둔감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이런 관찰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음,
음, 평소에는 사실 제가 감추려고 감추는 게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저를 이제 이렇게 커밍아웃 했을 때, 특히 이제 제가 교장, 공무교장으로 4년간 전임지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에 필요 이상으로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반응들이 곧 내일 위에 가서 모든 걸 포기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반응들이 막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이 파병에 대한 지식들이 일반인들은 도저히 그런 부분을 제가 책임지지 못할 만큼 반응들이 다양하고 또 과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 실제 인터넷상에서는 뭐 자기가 관리만 잘하면은 뭐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하는데 제 지역에 여기 포항에 교대 같이 놓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교장이 아니고 교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퇴직하는 것을 당연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명예퇴직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간제로 교사로 또 활동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그 친구는 그렇게 활동하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먼저 연락하다가 아직은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그 여러 가지 제가 또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공유하지 않아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섭섭해하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생각해야 될 것들 의외로 참 많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음, 제가 놓치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좀씩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제가 겪은 이런 경험들이 만약에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 사례로 이제 제공되면은 저와 똑같이 현직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우가 논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그 현직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녹록지 않다 하는 것들을 좀 느껴요. 특히 이제 학부형들을 많이 이제 그 제가 부자연스러운 동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노출 안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이제 제가 촬영된 장면을 보면 제가 느끼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제가 만약에 이 병을 이제 만약 오픈했을 때는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현직 측 수행이 이제 저렇게 해서 부자연스러웠구나. 그리고 또 저분은 왜 모임에 이렇게 자주 오지 않나. 뭐 이런 반응들에 이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예, 제 행동 반경을 스스로 이렇게 이제 조심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얘기를 본인 자신이 오히려 말하자면 오픈하고 했을 때의 그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박hin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픈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이 표현인 거는 맞나요? 예를 들게요. 저는 이제 교직 생활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많이 이제 그 어드바이스 해주는 분이 있어서 이제 교육장으로 퇴임하신 분인데, 어, 제가 이제 그 아쉽게도 이제 이런 평생 각 동행해야 되는 병을 만났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파병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만은 신변 정리 같은 이런 것들 왜 하지 않나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반응들이 쭉 나오면서 또 그분이 다른 분하고 또 이야기해가지고 저한테 걱정돼가 연락 오고 이런 것들 느끼면서 아 불필요하게 오픈해가지고 내가 이제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예 피해가는 게 맞겠다.
그, 내가 그 관리 가능하고 그런 상황들은 막, 맞아, 막, 부딪히는 건 괜찮은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음, 피해가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제가 뭔 이야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음, 정리를 하다 보면 정리라기보다는 그 일주일에 숙제를 하는 방식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조금 표현하는 맞아요. 방식도 다르고 나를 들여다보는 모습도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또 다르고 그래서 우리 구름도사님이 본인을 보는 거는 약하고 관련지어서 또는 그 행동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파킨슨이라는 질병하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이 사회가 편하게 안 봐주는 그런 그러니까 안 봐주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분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니까 하니님 네. 제가 그 별명이 있는데요. 어울리지 않지만 백조가 제 별명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백조가 물 위에 위에 있는 모습은 되게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근데 밑에서 사실은 물속에서는 발을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백조처럼 보여지는 거랑 실제로 제 내면이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요즘에는 그 병을 이제 확진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거나 이제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으려고 제가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고 그다음에 한번 마음에 안 든 사람들하고는 다시는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마음에 든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같이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나는 게 지금 제가 그 안 좋은 부분인데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가려지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어렸을 적에 성장 과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듣지 않으려고 제 주장을 거의 하지 않는 거. 그것도 보면은 원래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자체를 잘 못해서 가끔은 이제 쌓여 있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객관화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데 객관화 하다 보니까 더 주관적으로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번에 공부하면서 좀 제 자신을 좀 깨트리고 싶은 게 별명을 좀 바꿔보고 싶은 게 지금 이번에 그 목표입니다, 제가. 이거 말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별명이 있을까요? 백조가 아닌 백조 아닌 거. 그런 글쎄요. 백조 말고 자기를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방 드는 생각이 진짜 하니 또는 삐삐 말갈량이 삐삐가 거의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어, 하느님은 본인의 내면과 본인을 그걸 한번 더 살펴보신 것 같아요. 우리 후리지아님, 네.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어떤 작은 일, 큰 일 결정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늘 결정하고 나오면 후회되는 게 많아요. 아쉬운 것도 많고 결정 후에
근데 그게 뭐 가끔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매번,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후회되는 일은 요것만 요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결정인데 내가 이걸 못했구나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신중한 건지 소극적인 건지 이게 좀 의문이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결정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내려요. 빨리 결정은 하는데 꼭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늘 이 결정에 대한 그 나의 판단력이 옳은 건지 뭐 크게 후회는 안 해요. 크게 후회는 안 하는데 아쉬움이 많고 요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면서 이건 내가 소극적인 결정이었나, 신중한 결정이었나,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요즘에 그냥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 결정, 옳은 방향, 이런 거를, 택할 수 있는, 더 지혜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나도 나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그, 뭘 내가 더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요즘에 좀 이번 주에는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주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 저를 바라보는 또 알고 있는 저에 대해서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체의 리더로서 뭔가 실행을 하고 수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고 나서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도 되시는 것 같고 음,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그냥 질러보지. 나중에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지. 내 혼자, 그러니까 혼자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음, 지아님은 이제 모든 이렇게 단체 전체적인 걸 아우르다 보니 아마 고심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모든 일을 하면서 회장님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프로스트의 길이라는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이 길을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미련 그걸 음,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제가 생활을 하더라고요. 음, 내가 만약 저 길을 선택했으면 저 길을 갔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음, 하지만 항상 가지 않는 길은 존재한다는 거. 우리 회장님 음, 잘하고 계십니다. 김카리스마. 음, 회장님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기업가 마인드, 피터 드래그의 기업가 마인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용력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신의가 있으시죠. 그다음에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잖아요. 예를 들면 희망 걷기, 신앙송 이런 것들이 그 회장님을 뜻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음, 고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피드백 같아요. 발전을 위한. 그리고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입니다. 음. 오, 팀장님 마지막 멘트 저도 마음에 들어요. 내 결정이 옳다, 따르다 이거 하고 또 그래도 내 결정은 했지만 다른 사람의 결정 부분도 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니까 그 멘트가 딱 좋은
어느 때는 소극적일 때도 있어요. 소극적인 거를 내 나름대로 그냥 스스로 이루러, 이게 내가 신중했는데,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저 스스로. 그러면 이제 가장 뛰어난 중년이네. 사람들이 보는 나 자신한테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음, 사람이니까. 사람인데. 중년이 어디로 가셨나? 안 계시던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보니 본인은 어떤 그 일주일 동안 자신을 객관해서 살펴보셨는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포터드님. 아, 저요? 저는 생각이 많아요. 이제 이 숙제를 받고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안면이 없어요. 다 몰라요.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은 아는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개인마다 이제 다 모르는데 제가 어느새 여긴가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가라고 안 했거든요. 음, 근데 와 있어요. 잠깐만. 아, 또 우리 언니 온다. 잘 왔어요. 아우, 근데 울면 안 되는데 왜 울지? 울어도 돼요. 근데 울어도 돼요. 근데 내 삶도 이랬던 것 같아요. 항상, 아, 누가 가라고는 안 했는데 갔어요, 이렇게. 왜 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 성격은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러 명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아, 집에 와서 이제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또 내가 뭐 잘못한 말은 없을까?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형제든 남편이든 친구든 사회생활 할 때도 늘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늘 보면은 또 앞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의 의지랑 상관없는데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또 앞에서 이렇게 뭘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노래를 하면서 앞에 나가 있었었고, 웅변을 음, 하게 되다 보니까 맨날 앞에 나가 있었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앞에 나가 있었고, 늘 그래서, 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곳에 와 있는 것도 누가 하라고 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파킨슨 병에 걸려갖고 집에만 있다가,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렇게 눈을 뜨고, 대구의 총무님 알게 됐고, 대구의 향년님도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래 제가 어제 저녁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제가 울다 보니까 얘기가 또 두서없이 갔어요. 그래, 참 사실은 저는 여기 이 모임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사실 내 성격에는 좀 어려웠어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보자. 이런 생각에 나 자신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고, 제가 이제 그 캠페인도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는데, 또 킨스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은 그냥 제 내면 속에 있는 제 성격, 그런데 또 밖으로 표출되는 거는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삶, 어릴 때부터 삶하고 쭉 연결을 해보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어쩌면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숙제를 그냥 쭉 써봤어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가서
대학교 모임이에요. 모임인데 제가 머리 빠지고 나서는 모임을 안 갔는데 모임에 가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 전화 왔었는데 전화도 못 받고 그거 하여튼 그 모임에 하여튼 충실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제안서를 답변을 받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답변 받은 제안서에 반박글을 쓰느라고 거의 막 일주일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질병청에서 받은 건데 그 제안서의 내용이 너무 제가 봤을 때, 제 한자가 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제안서의 답변이었고, 이 제안서를 갖다가, 이 제안서에 나와 있는 그 제가 받은 답변을 가지고 향후에 파킨슨병 의료 서비스 계획안을 세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박글을 쓰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일단 그 제안서 낸 게 우수 제안으로 추천이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이게 확실히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또 한 거는 제가 여기 주위에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저는 국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이 있는 걸 알고서는 제가 제 발로 걸어가갖고 그 사람들하고 또 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루가 갔고, 그다음에 또 보건소에 이제 이틀 그 운동도 하고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주일이 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아침에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닌 거 아는데 또 후회할 거예요, 아마. 또 후회를 할 건데, 근데 이게 객가나 이게 숙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원래 성격은, 제가 알고 있는 제 성격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엄청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와서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래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가길래 또 저도 이런 일에 동참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그 서포님한테 조금 세상을 더 사는 사람으로 그냥 오늘 들은 얘기를 보니 그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고 옳은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이 일이 옳다, 정의롭다 하는 일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발길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게 누구도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이 동하니까 그냥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사회성을 갖고 있고 좋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된 것도 정말 그런 마인드, 이 옳다, 맞다, 이게 정말 길이다 하는 거면 본인도 모르게 흡수되어 있어서 오시는 그 잔다르크 같은 성품이 좀 있으셔서 저는 너무 좋은 성품을 갖고 계시고 아주 정의로운 우리 서포님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좀 항상 또 이래 놓고서는 또 제가 음. 이거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또 혼자 생각을 해요. 내가 또 왜 울었지?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이러면서 또 내 자신을 또 이렇게 한번 또 그러거든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냥 그게 풀풀 털어버려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이 모인 분위기가 어, 내 마음이 동했고 그 눈물이 난다는 거는 그 나를 그대로 이제 읽혀주셨는데 저는 그런 분이 얼마나 순수한 거예요.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는 저는 오늘 비행기님을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생각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사실 시골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유는 여기는 진짜 면 소재지고 정말 시골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는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하고 수원 그쪽 경기도 쪽에 13년을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서도 오래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애들을 다 키우고 나서 저는 그냥 시골에 어른들도 많고 또 제가 제 성향이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그만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 시골의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 생각으로 제가 여기를 왔는데 여기 와갖고 이제 제가 이 파킨슨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냥 다 포기했어요. 음, 다 포기하고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에요. 음, 그래서 아마 제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조금 있다가는 같이 섞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뭐 당장 확실히 슬픈 건 맞아요. 저도 다 느껴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경계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만들어 놓고도 그 경계가 아니다 싶어서 스코트즈님이 이미 그 경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에서 비춰지는 파킨슨 환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파킨슨은 어떻다. 그러니까 들어와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파킨슨 환자로 경험도 안 해보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그런 인식 개선이고, 그리고 우리 이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만나는 다른 환자분들한테 음, 그렇게 경계를 짓는다라는 거는 단절이 되고 자기만의 세계, 숨어드는 이런 것도 되니까 그렇지 않다. 먼저 길을 앞서 가보니 안 가본 길도 있지만 이 길은 내가 와보니 그렇지 않더라 하고 이제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 가야 되는 그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제가 뒤에 보면은 글자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의사 표현 방식 살펴보기 편에 이게 지난주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좀 제가 화면 하나 띄울 건데 비합리적 신념, 인지적 오류 찾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미리 이렇게 살아온 경험들로 그럴 것이다라고 단정 짓고 판단하고 이런 것도 있고 나 자신부터도 먼저 단정을 짓고 나는 안 돼, 이미 환자야 라고 단정 짓지 말고 한번 활동을 해보자 이거고, 제가 이 주제는 우리가 환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의사하고도 이제 진료 시간이나 처방 받을 때 약간 그 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신을 뭐 주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보다 객관화해서 바깥에서 봤을 때 이 우리 떨림이 심각한 건지 아니면 소동이 심각한 건지 그걸 연결시켜서 잘 본인을 표현을 해서 의사와 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진단받고 얼마 한참 안 좋을 때 엄마 지금 다리가 달달달달 떨려. 그러면 엄마 우리는 몰라. 그게 보여지는 게, 근데 우리 환자들이 자신의 그런 느림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볼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했는 거는 나 자신을 너무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본다는 개념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약 그래프를 찾았어요. 음. 어디다가 뒀는지 몰라갖고 못 찾았는데, 이게 인지적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잘못 생각하고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지적인 오류라고 하는데, 어, 구름도사님이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예, 일단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주시, 예. 흑백 논리의 오류, 양극단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실패한 거야. 오직 두 가지 분조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성공이 아니면 실패고, 친구가 아니라면 내적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 다들 연세도 있으시고, 살면서 경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뭐 흑백 논리의 오류 다음에도 이렇게 해서 8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살면서 뭔가 이렇게 어, 비합리적인 판단,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일단 한번 쭉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 요건 제가 읽을게요. 과도한 일반화. 한두 가지의 증거나 우연한 경험을 가지고 확대해서 무리한 결론을 내리는 오류. 아, 그렇지. 역시 그래. 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결론 지어버리는 것.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고. 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한 가지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는 우리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를 한번 표현을 하면 한 분씩 다 표현하면서 갈 생각이었거든요. 예, 아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네가 그렇지 라는 표현, 그 부정적으로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네가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는 또 제 말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요. 너무 특별한 한두 가지를 가지고 확대하는 이런 것도 이제 잘못 생각하고 오르는 거죠.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신념이겠지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 거는 우리 프리지아님 한번 네, 보시고 단한 멘트 보내주세요. 그, 과도한 안 넘어간 거. 일반화의 오류는, 아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아, 독심술의 오류, 다른 이들의 생각을, 어, 그렇죠. 그 사람 생각은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전부인 것 같이 표현하는 그런 거. 저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거 음,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한다. 의 오류. 한이님. 네. 해야 한다의 오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이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행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스레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읽으면서 한이님 드는 혹시 떠오르는 것이 나오는 생각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읽으니까 듣는 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들어주신 우리 찔레님이 해야 한다의 오류를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나? 아니면 보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해주세요. 이 해야 한다의 오류는 저한테 있기보다도 옆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 핑크님은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생각입니다. 핑크님 그러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드시겠어요? 예, 그러잖아도 제가 마음에 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찔레님은 옆에서 느낀 거를 또 말씀하셨고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음, 가끔 가다가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멈출 수도 있을까? 근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음, 예전에 제가 남편하고 안 좋았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아무도 네 보고 돈 벌으라고 안 했어. 아무도 니한테 시킨 사람 없어. 난 그렇게 시킨 적 없어.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저한테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찔레님은 그 주변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신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명명하기에 오류, 우리 써니님. 명명하기의 오류.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의 부분적 특징을 단정지어 하나의 이름을 붙여버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그 이름들은 때때로 감정적 의미가 포함되기도 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이름표가 붙어버리고 나면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이 되며 그 이름에 붙은 특징들이 곧 그 사람의 특징이 되어버립니다. 예, 긍정적인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라는 게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상대방하고 숫기가 없어서 먼저 다가가질 않는다고 했는데 별명은 앵무새였습니다. 음, 말을 워낙 열심히 잘했나 봐요, 어렸을 때. 음, 제가 입을 상대방한테 닫아버린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 학교 다닐 때 저는 아무튼 이제 순발력이 좀 뛰어나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음,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 뒤로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조금 과묵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각자 별명, 우리 향락님 별명은 뭐예요? 네, 향락님 별명 뭐예요? 어릴 때 네, 지금도 저는 별로 별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한이는 내가 보니까 왜 다람쥐가 생각나지? 귀여워서 그런가? 각자가 다 별명들이 하나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서포터즈님은 웃어요, 언니. 스마일. 네네. 온갖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할 거 분위기를 네, 네. 다운시켰네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저 써니님 말에 공감 가는 게, 그게 내 성격이 그게 아닌데, 어, 앵무새가 됐다 했는데, 저도 제 별명이 뭐였냐면, 사회생활 할 때는 제가 별명이 권 변호사였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그랬는데, 곤변이야, 곤변.
예, 범죄한다고 그랬었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놀리면서 좋은 면을 얘기하면서 놀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아유 쟤는 좋은 의미인데요. 응? 어, 저는 어릴 때 별명이 형광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둔감하다고. 아, 이게 저 불이 늦게 들어온다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둔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그 동작도 어렸을 때도 좀 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둔감하게. 제가 어제도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체크하면서도 이거 내가 또 둔하구나, 이것도 감정적으로 이것도 둔하구나 느꼈습니다. 그, 이 맹맹하기 같은 경우 이거는 낙인의 오류하고 관련되는 건가요? 낙인 찍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음. 이게 하나 이렇게 뭐 이것도 일종의 그냥 별 특별한 거 아닌 그냥 단순한 한 면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어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고의 틀을 넓혀야 지금 여기서 인지적 오류나 합리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고를 넓혀서 보는 게 아니 그냥 단정 짓는 그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과대, 과소평가. 요거를 우리 핑크님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과대 음, 과소평가의 오류, 어떤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다른 일에 너무 작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성취나 성공에 대한 자기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실수는 너무 크게만 느껴지면서 나의 성공은 하찮고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없었나요? 그건 소심한 게 아니라 인지적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가 이제 음,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자기 자신한테 너무 많은데 이 표현이 좀 아침부터 그렇지만 음, 화장실 가면 요즘 화장실 얼마나 이뻐요. 공중 화장실도 잘 꾸며져 있고 다 좋은데 그 한 군데 제일 안 좋은 똥통만 찾다 들여다보면서 세상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 표현하고는 좀 웃기긴 하지만 과대 과소평가의 오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이니 아까 이거 안 읽으신 분이 또 누가 있지? 핑크님. 핑크님. 글씨가 잠깐만요. 글씨가 좀 작네요. 키울 수 있나? 똑똑을 하십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구나. 파국화의 오류? 네. 네.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하는 오류입니다. 이것이 왜 오류일까요? 최악의 상황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또는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격하시키고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망했어가 절로 나오는 실수를 하셨나요? 그렇다 해도 흑역사 정리부 역사 정립은 될 수 만 있지만 인생이 인생 망한 글씨가 작으니까 잘 안 보여갖고. 인생이 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고 네, 나쁜 쪽으로 계속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것 같아요. 한이님 네. 안 읽고 들었으니까 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지금 파진단 받은 거하고 관련이 있을까 지금 생각했는데 제가 그
지금 증상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내 몸을 너무 살피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병을 얻었구나, 망했구나,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 인생은 계속 쭉 이어진다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정서적 추리. 화면을 키워서 보실 수 있는 분이 써니님. 정서적 추리. 근거는 하나. 바로 나의 기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과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지금의 기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면 곧 그것이 사실이며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찜찜함이 남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 혹시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몹시 불길하기 짝이 없는 당신의 기분이 바로 근거. 어쩌면 사소한 감정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제가 첫 시간에 한번 했던 말 중에 오늘 내 감정, 우리 감정 카드의 단어들 읽었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오늘 즐거움으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오늘 신남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리더해 가지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분에 빠져 들어가는, 그러면서 그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러면은 써니님 읽으면서 느낀 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써니님. 음, 이, 저희가 파킨슨 환자들이 대부분, 저는 또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킨슨 환자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머릿속에서 맴돌고. 그러면 핀스님. 대부분의 정서 없는 추리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냉정한 얘기지만 쓸데없는 생각이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하는 것들이 이쪽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원하시는 예, 혹시 리지아님 요거 가지고 해주실 말씀 계실까요? 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 결여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요. 그,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어떤 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본인은 막 쓰레기 같은 거를 보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자존감이 낮아서인지 열등감이어서 그런지 막 과도하게 그 본인을 막 혹독하게 판단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생각을 그 과도하게 이제 나쁘게 평가하는 거 그런 경우는 그 지금 같은 그분의 기분이 지금 정서적 추리 같아요. 그분의 감정이. 이런 감정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런 분들은, 어, 이 생각에 그, 그런 분이 우리 파킨슨 환자 그들에게 많다. 그래서 거의 많이 볼 수 있는 성향이다 하는데, 마음 아픈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그 정서적 감정도 만져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생각이 이, 많은 거죠. 이 보통 상태가 우리가 우울 상태가 아닌가요? 우울 상태. 우울, 자존감 바닥. 자존감 바닥, 예. 제가 그 그러니까 느끼기에 다음에 이 파킨슨 환우들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생각이 많은데, 그, 과도하게 자기에 대한 비하, 가소평가, 자기 비하, 가소평가, 예, 자기 비하. 불안, 음, 공황장애 막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울 상태, 우울한 상태, 음, 우울 모드 지속,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제 있을 것 앞에서 같은데. 표정은 웃고 있는데 머리에서 제가 겪었던 것 생각이 같아요. 나요. 음. 생각을 막 하고 굴리고 있으니까. 그 과도하게 본인을 과소평가하고 비하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가슴이 많이 아프고, 음. 이것 또한 참, 자기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일인데, 제가 음, 그랬었고, 이게 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기분이 업 됐다가 또 떨어지는 뭐 저울 같은 상태, 뭐 그런 상태도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치유를 받느냐, 또 음, 이제 자기 회복, 이걸 발휘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일 음, 같은데, 저도 여기서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끝도 없이 불안한 것만, 안 좋은 것만 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제 옆에 있는 이제 집사람이 왜뭐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느냐고. 그리고 딱 오지도 않는 음, 미래에 그걸 불안을 느끼고 뭐 그러느냐고. 그거는 올 가능성이 뭐 1%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가지고 미리 당겨서 걱정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다 보냈네. 주로 그런 류 생각을 젖어버리고 그러게 되면은 보이는 게 그것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음. 와, 근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음. 근데 감정, 파킨슨병 환자들은 오지 않을 미래가 아니잖아요. 파킨슨병 환자, 우리는 미래가 보이잖아요. 미래가, 그 거- 그 예. 미래라는 것이 왔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미리 또 내한테 남아있는 사람이, 기회가 있는, 예, 사람이 또 이 병에 또 걸리다 보면은 내 미래를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그게 그렇게, 우울하고 이래 되는데, 이제 예, 그게 한 발 물러서면서 그때 가서 고민을 하자. 음, 그러니까 그래, 오늘 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미래의 불안, 거기에 음, 종속돼 버리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건 맞는데, 그 예, 예, 준비하는 것들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현재, 현재를 보면서,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각하는 것이 우울 모드를 음, 벗어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음, 제가 실제 일단 파킨슨 환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 같은 경우도 대체로 그 자체가 남는 게 아니라 우울과 싸워야 되더라고요. 암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대체로 그 과정들이 거의 필수 코스로 우울, 함께 하는 것. 그걸 음. 극복해야 이제 치유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요. 제가 이거 상담 공부하기 전에 제가 정신건강보건센터에 가서 제 불안하고 우울하고 심리적인 거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래, 검사를 했었는데 그 선생님 답이 지금 똑같이 답을 저한테 줬거든요. 그 오지 않을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불안 그런 걸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되물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파킨슨은 거부하고 싶지만 와요. 그렇게 나중엔 그렇게 되고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저도 이런 거 오지 않을 미래를 미리 땡겨갖고 그렇게 불안스럽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저도 아는데 저희 파킨슨은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한 번씩 들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쩐지 제가 모르겠는데, 서포터즈님, 네. 이걸 잘난 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지적질의 대가예요. 지적질의. 예, 정면을 좀 봐주세요. 예, 제 눈 좀 마주쳐 주세요. 예, 항상 밑에만 쳐다보지 마시고 예. 위도 정면도 좀 쳐다봐 주세요. 아유, 화면 보느라고. 알겠어요. 아, 화면이 예, 예, 거치대구나. 예. 그러니까 화면 보는 거를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한 게 이게 아까 웃으시니까 얼마나 예뻐요. 아니, 근데 핸드폰 거치, 제가 오늘 기분을 조금 다운 시켜놔가지고 되게 미안해가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이게 자연히 아무도 고개가 그렇게 생각 안 숙여지네요. 해요. 예. 다운 시킨 거 없어요, 전혀. 아무도 아, 네. 그래, 저 그렇게 미안해가지고 고개가 숙여지네요. 미안할 건 아, 없어요. 회장님 저기 다운된 얼굴이에요. 나, 괜찮아요. 나 아까 전혀 괜찮은데요. 그리고 제가 그 권변님 얘기에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그 네. 베르톨드 브레이트라고 독일의 유명한 희극 작가가 있거든요. 아, 예, 누구라고? 예. 베르톨드 브레이트라고. 그 처음 사람이 한 말이 들어봤는데. 뭐냐면 예. 슬픔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보다 예견된 것이 더 슬프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아, 들어서 갑자기 사고가 난다고 해서 슬픈 게 아니라 우리가 아, 가장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맞, 음, 예, 예견된 것이 가장 슬프다고 하는 것이 설마 음, 나에게만은 이런 그 미련을 갖고 가지만은 어쨌든 철로리 같이 가는 건 그건 맞아요. 그 슬픔 속에 있는 거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떡하긴요. 응, 그럼에도 나는 간다는 거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 화이팅이다. 네, 화이팅이죠.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찔레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이 수업 마무리 겸 한 말씀 해주세요. 찔레님이 먼저.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들의 답답함이고, 막힘이고, 그 어둠이고, 이제 이런데, 우리 그 정서나 이런 거 위에서 보면은 그 어두운 정서, 부정적인 정서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또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오류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모든 오류에 있어서 오류는 부정적인 것이 거의 모든 오류는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거를 찾아내고 긍정적인 말을 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가 긍정으로 바뀌면은 훨씬 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름도사님도 마무리 한 말씀. 예,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음, 한이님, 아, 다 하는 거예요? 끝맺을 말? 네, 마무리 말씀은 다 항상 할 거예요. 네. 어, 없으면 없다고 지금까지는, 통과해도 돼요. 네, 지금까지는 늘 수동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살아보자. 오늘 그게 제 결론입니다. 좋은 결론입니다. 제가 함부로 말해서 죄송해요. 잘 들었습니다. 후리지아님, 예, 우리 그 새벽 6시 반에 모여서 이 회의하는 우리 그 이 방에 있는 우리 씩씩한 한우 분들 정말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또 새로운 것에 그 부닥칠 준비가 돼 있는 여기 계신 분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써니님. 회장님, 비디오 네, 잠깐만 주세요. 네. 비디오? 네. 비디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뒤에 글자를 보여드리기 엎드려주세요. 위해서 그랬는데, 회장님이 엎드려주세요. 글자 보려고. 요거? 십자가니 함께하자. 오늘 음, 제가 다시 배운 거는 이 글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순간순간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게 저희 파킨슨 환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기룡 이사님이나 구름도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외치시면서도 아마 순간순간 부정적인 생각으로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 문구를 걸어놓고 싶어요. 제 이마에다 딱 적어놓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힘드실 때는 다른 분들하고 함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헤쳐나갑시다. 아자. 새벽에 외치는 게 바로 파킨슨 혼자가 아니야 함께하자. 킨스님 영어로 네, 파킨슨 아덜롱 단어로 투게더. 갑자기 물어보니까 깜짝. 한 말씀 해주세요, 킨스님. 아, 예견돼 있기 때문에 길이 명확하고 끝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완성이라고 표현하나? 그럼 예. 예, 완성이죠. 끝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잘하셨어요. 우리가 할 게 명확히 보여요. 뭘 하면 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관련해가지고 좀 인상적인 쇼트 영상 하나 저 링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 단톡방으로요. 네. 핑크님, 핑크님 한 말씀. 아, 저요? 예, 네. 오늘 수업 마무리 말씀. 아, 네. 이 방에 있는 분들 중 이제 저만 환자가 아닌데 아까 제 남편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자고 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 참 파킨슨 환자들이 여러 가지 증상 면에서 참 힘들다고 하는데 만약에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옆에서 해주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힘들게 살까. 그렇지만 그렇게 막 힘들다고 이런 거보다는 표현 자체가 평소에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게 참 얼마나 다행인가. 음,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드릴 말씀은 파킨슨 병이 또 사람마다 다 증상이 다르고 힘들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끝까지 가면 완성된다 그 말씀 하셨는데 참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 좀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풍기고 이렇게 살아서 언젠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때 그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잘 살았구나.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구나. 이제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병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 할 일을 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끝에가 참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거든요. 네.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름을 대면 다들 아실 분인데, 저한테, 생명님 파킨슨 병이 어떤 병이에요? 라고
물으셨어요. 본인도 환자고 저한테는 대선배인데 파킨슨 병이 어떤 병이에요 하는 거를 음, 지금 우리 파킨슨병 환자 만나면 다 다르잖아요. 증상이 다르고 근데 미래도 또 몰라.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파킨슨병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 그런 본인이 뭐 생활 습관, 식습관, 뭐 이런 사고의 습관 이런 걸로 과거의 모습이 지금으로 나오는 게 파킨슨이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파킨슨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 미래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바꾸려고 만들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파킨슨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갖는 그 길을 나는 그렇게는 안 가고 싶다. 갈 수는 있겠고 당연히 그 길을 가는지만 조금은 난 다른 모습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킨스님. 그게 이제 개인적인 태도는 나는 정해져 있는 길을 완성해서 간다는 틀이고 사회적인 이제 변화는 우리가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가 핑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우리 아내가 하는데요. 아내가 하는 행동인데 나는 우리 아내가 마음에 드는데요. 앞으로 내가 더 힘들어지면 자기가 나를 간호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놀 수 있을 때 놀아야 된다고 하면서 더 놀고 있거든요. 콘서트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외국 여행도 다니고 신났어요, 더 오히려.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웃지 않고 가만히 얼굴이 있으면은 데드 마스크라고 그러죠. 저희가 얼굴이 굳어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냉정하게 봅니다. 쌀쌀맞게 보고요. 웃는 얼굴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마일 상인데 환우들 얼굴을 다 자세히 보면 굳어 있어요. 가짜로 웃는 것도 내가 속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서포터즈님만 쳐다보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노력할게요. 웃음, 다음에는 환하게 웃을게요. 또 웃으세요. 스마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진호 이사님도 웃으시니까 얼마나 멋지세요. 원래 멋지셔. 알아. 오늘도 아침 일찍 그러니까 항상 하기 전에는 내일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이 길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고 그래서 또 잘 살아가는 모습 우리 스스로도 한번 잘 만들어 보고 다음 주 숙제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속을 올려놓을게요. 네, 생각나는 대로 카톡방에 올릴 거고요. 미리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숙제 제가 내드려도 없어도 되나요? 되는 숙제도. 선생님 숙제 어떤 걸 내고 제일 아름다운 제일 스마일 상을 한번 지으셔가지고 사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화상, 입니다. 자화상을 올려. 다 같이 마지막 포즈 정면을 보고 스마일 좋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 닫습니다. 저기 잠시 우리 이 방에서 이제 나가시면 저희 임원회의 이어서 합니다. 네, 문 네. 닫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